안녕하세요. 네, 인지아로마 김희경입니다. 또 녹화하려고 하니까 좀 떨리네요. 저희 이제 이번 과정은 감정 오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이모셔널 아로마 테라피 마스터 클래스예요. 저랑 감정 오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서운 사장님 강의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감정 오일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해석이 내가 배운 건 이렇지 않은데, 이것도 다른 분들도 다르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 오일을, 제가 2019년부터 6년? 이렇게 해보니까, 어, 아로마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도 그렇고, 뭔가 딱 정형화됐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얘네들이 살아있는 물질이고 유동적이고 유도리가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서훈 사장님께서 감정을 해석법을 전파하셨지만 또 저희 그룹의 황근영 그룹의 모선미 사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하게 그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계시고 장은지 사장님의 해석도 굉장히 또 좋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딱딱딱 떨어진다기보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어떤 걸 배울 때 쉽게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넓은 넓은 범위로 보자고 하면, 에센셜 오일도 우리가 이 자연의 천연의 신이 만든 물질을, 이거는 리나룰이 몇 프로, 뭐, 리브는이 어떤 거, 이 화학적인 구조로만 설명할 수 없듯이, 알려지지 않은 성분도 많잖아요.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고 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성분 때문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감정오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오일을 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오일 큰 병으로 되어 있는 밸런스, 시트러스 블리스, 세레니티, 엘리베이트 에센스 그 네 가지를 놓고 해봤는데 저는 시트러스 블리스랑 밸런스가 앞에 왔고요. 그 다음에 이모셔널, 작은 병으로 되어 있는 거는 패션, 포기브, 콘솔 이렇게 앞에 왔어요. 포기부가 1번으로 갈 뻔하긴 했는데, 1, 2번을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우리가 아직 남은 과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의 심리 기전, 그리고 감정 오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알아볼 거고요. 나머지 9회차 동안 한 회차당 두 가지 정도 오일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밸런스는 뭐 어혈에도 좋고 그라운딩에도 좋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또 다양한 오일들로 블렌딩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기전들을 좀 보면서 디테일하게 공부해보자. 이거를 그냥 감정으로만 쓸 필요도 없이 신체적인 것들로도 굉장히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고 실습을 많이 해보고 내가 어느 누구를 감정 오일을 해줄도 어떤 당황하거나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이 10회차가 끝나면 많은 경험과 인상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카톡방에 오래 계셨지만 아직 못 뵌 분들도 있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김희경이라고 하고요. 저에게 그 따라오는 직업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걸 저를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저의 어떤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 연출 쪽을 일을 시작해서 마케팅 일을 했었고 2021년까지니까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죠. 직장 생활 하면서 요가랑 명상을 배워서 이제 동호회에서 이제 테라피 활동도 하고, 퇴사하기 이전에 코로나 직전에 아로마를 명상을 하면서 만나서 아로마 선생님으로 살았죠. 아로마 강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 쉐어링을 많이 하다가
이게 아로마가 배워야 쓸 수 있으니까 에센셜 오일이라는 게 강의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회원들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도테라 사업이라고,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에어비앤비도 2개 정도 호스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지아로마 라이프라고 하는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지아로마라는 이름으로 또 지금은 명확하게 저는 도테라 사업자입니다. 도테라가 네트워크 비즈니스인 건 아시죠? 다단계. 예. 저는 그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역할들을 막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결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웰니스 라이프에 대한 롤모델이 내가 돼보자. 선생님이나 교육자가 아니라 선생님이나 교육자는 내가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벤트 기획 연출할 때는 술을 새벽 3시, 4시까지 마셨습니다. 20대 때. 거기는 퇴근이 새벽 한 1시, 2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비염을 달고 살았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고, 생리불순에 하혈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또 마케터로 살 때도, 건강은 조금, 뭐 출퇴근 시간이 조금 나아져서 건강은 많이 그전보다 건강해지긴 했지만, 굉장히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했어요. 여기 계신 저희 오랜 지인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면서 이제 요가 명상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변하고 아로마 교육, 도테라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저는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변해가는 과정들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감동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벤트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 마케팅은 너무 재밌는데 제가 그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100%는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향기를 통해 알아차림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저는 제가 변해왔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제가 저 자신을 정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테라피들을 이 필요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다양한 것들을 여기 써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했는데 해왔던 것 같고 종국에는 내가 할 거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내 삶 자체를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이구나. 요즘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거는 감정이잖아요. 당신의 감정은 안녕하십니까? 이게 주제인데요. 여러분, 내 머릿속 생각이랑 내가 느끼는 감정이랑 뭐가 다를까요? 채팅, 줌 채팅 한번 올려주실래요? 생각과 감정은 뭐가 다를까? 우리가 되게 생각이랑 감정은 완전 다르잖아요. 생각은 T, 감정은 F. 의식, 무의식. 네. 전혜란 사장님이 생각은 의식, 감정은 무의식이라고 하셨어요. 네, 어느 부분.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감정들도 있죠. 근데 내가 의식하는 감정들도 있어요. 생각은 뭘까? 편하게 채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은 또 어떤 걸까? 이게 되게 쉬운 건데 막상 생각은 뭐고 감정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없죠.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다기보다, 뭐지? 갑자기 생각이 딱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안소라님, 내가 조절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안소라님. 생각은 인지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할 수 있어서 조절을 하는 거고, 내가 논리,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하는 것이고, 감정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음, 맞아요. 감정은 반응이고,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그래서 보면 생각은 인지적인 활동이에요.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 뭐 판단하는 거, 기억, 추론, 그리고 상상하는 것도 생각이고, 아까 안소라님 말씀대로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생각에 해당이 되고요. 감정은 특정 상황에 대한 주관적이고 자동적인 느낌, 주관적이고 자동적인 느낌.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닌데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스멀 올라오는 거, 자동적. 그래서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같은 그런 기본 감정부터 감사, 자부심, 수치심,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감정의 특징은 뭐냐면 신체적인 반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생각은 뇌였는데 감정은 심장 모양이었잖아요. 이 어떤 감정적인 상황이 놓여졌을 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경험 해보셨죠? 그죠? 심장 박동이 막 증가한다든지 또는 어깨 근육이 이렇게 뭉치고 긴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건 감정은 때로는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나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 내가 그때 도대체 왜 그랬지?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감정이죠.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떠한 생각을 하다가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기억에 같이 있었던 그 기억과 경험에 묻어있던 감정이라는 게 다시 기억이 나면서 그때의 감정이랑 딱 붙으면 그때처럼 다시 또 심장박동이 뛰거나 화가 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우리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일 때 의사결정하지 마. 감정적일 때 판단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그런 얘기를 보면 마치 저는 감정은 되게 나쁜 거라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어요. 감정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감정에는 희노애락이 정말 풍부하고 우리 삶을 다채롭게 해주기 때문에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우리가 그 감정을 잘 쓰면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과 감정은 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감정을 어떻게 보는지 또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요가 하신 분들이나 음양 오행 아로마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동양의학에서는 감정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생리 기능,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부 요인이라고 봤어요. 이 치명이라고 하는 게 황제내경이 나온다. 어, 황제내경에 희노우사 비공경 어렵죠. 저 처음에 이게 뭐야 이랬어요. 이게 우랑 사랑도 되게 헷갈리고 비하고 뭐가 헷갈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희노우사 비공경 이런 게 뭐냐? 기쁨. 우리가 희노애락을 할 때 그 기쁨, 분노, 그다음 걱정, 그다음에 생각, 사색, 슬픔, 그다음에 두려움. 두려움 같은 경우는 공포를 생각하면 쉽죠. 그리고 우리 경계한다고 하잖아요. 놀랐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 중에 대표적인 일곱 가지를 칠정이라고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음양오행은 이번 과정 다루지 않지만 음양오행에서 보면 우리 신체의 장부, 오장하고 감정을 연결해놨어요.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은 실적이 보면 분노, 화가 많은 사람은 많이 안 좋다고 하죠. 화를 많이 내는 분들. 저희 이제 한 4, 50대 남편분도 간이 안 좋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분노가 많아서. 그 다음에 기쁨은 이제 심장, 심장이 기울고, 걱정, 걱정은, 걱정이 굉장히 많으면, 또 슬픔, 폐, 폐에 연결돼 있어요. 걱정 많으면 어떻게 해요? 호흡이, 아, 이렇게 한숨 쉬죠. 한숨, 걱정 많으면 한숨. 그게 이제 폐랑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생각,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쉽게 생각이 너무 많으면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슬픔이 많다. 이것도 폐에 같이 되어 있고, 두려움은 심장. 그리고 놀라는 건, 심과 신, 심장과 신장.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한의학에서는 그냥 걱정이 심리가 아니라 신체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은 어떨까요? 생각과 감정, 눈에 보이지 않죠. 몸과 마음은 어때요? 몸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부정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이 쉽게 지치죠. 또는 또 마음이 힘들면 몸의 이곳저곳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신체화 증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 내가 정말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정말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관심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요. 어, 나 좀 봐달라라는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 다녔어. 다 다녔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고 정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혹시 금이 가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이냐, 무엇을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잘 다스려 보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로마 테라피는 아로마는 향기, 테라피는 치유, 의 요법이죠. 그래서 향기 나는 식물의 꽃, 줄기, 뿌리, 잎, 열매 등에서 추출한 100% 순수한 에센셜 오일을 방향, 우리 향기 맡는 거, 그리고 도포, 몸에 바르는 거, 또 우리 복용도 하죠.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것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로마 테라피고 아로마 테라피스트죠.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근데 이 아로마 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이 전인 치유예요. 전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전체로 보는 거.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차원을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보는 거고요.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이 모든 파트가 바디, 마인드, 소울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게 현대의학의 대증요법과 가장 반대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여기 종기가 났다. 그래, 이 종기가 났으니까 이 종기를 보면서 이 종기를 도려내야 돼? 아니면 이걸 뒀다가 뭐 어떻게 치료해야 돼? 라고 딱 하는 것들이 대증요법,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이라면 한의학, 그리고 한의학의 전인치유적인 관점은 이 사람이 여기에 종기가 난 것이 화병인지, 어, 심장이 열이 많아서인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황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요 파트만 보는 요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활 습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떤 걸 먹고 요즘 잠은 잘 자며
이 인간 하나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저희가 아로마 테라피로 볼 때도, 어,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저희가 물어보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습관이 어떻게 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보고 만나보지 않고 전화로 사장님, 이런 거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굉장히 정해져 있는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아로마 테라피의 강점보다 바디, 마인드, 앤 소울, 몸과 정신, 그리고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게 테라피 가장 큰 장점이죠. 한의학도 전인 치유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아로마 테라피가 뛰어난 건 어,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향을 도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피지컬한, 그러니까 어떤 그 신체적인 증상이 개선이 될 수 있는데, 향을 맡는 것으로 심리적인 부분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유일하게, 아로마 테라피가 굉장히 유일한 물건이죠. 정말 유물입니다. 그래서, 어, 왜 아로마 테라피가 왜 우리 심리에 영향을 주지? 왜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 처음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간략하게만 훑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향기를 맡았어. 향기를 맡아서 어떤 생각이 들고, 막 코에 맡아진다고 하는 건 향기는 누가 맡아요? 향기는 코가 맡지만 그걸 인식하는 건 뇌잖아요. 우리 이제 그 냄새는 이 향은 열쇠와 같고 우리 후각 수용체, 우리 코 속에 있는 후각 수용체는 자물쇠와 같아서 열쇠 자물쇠가 딱 만나요. 만나서 그게 전기 신호로 변경이 됩니다. 그 전기 신호를 보내면 그게 뇌로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신경에서 뇌로 후각 신호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변형계 여기서 코로 들어가면 여기 이 변형계로 향기가 전달이 됩니다. 향기라기보다 향기 분자겠죠. 그러면 이 코는 튀어나온 뇌라고 했어요. 이 향기를 맡았을 때 작용하는 부분이 이 바로 가운데 있는 뇌의 변형계입니다. 이 가운데. 그래서 이 변형계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굉장히 변두리란 뜻이고, 예전에 처음에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거예요. 대뇌와 소뇌의 운동 기능, 뇌의 그런 인지 기능에 훨씬 관심이 많았고,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이제 많이 발견이 됐, 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변형은 변두리라는 뜻인데, 이 변형계라고 한 거는 포유류의 뇌라고 해요. 여기 아래에 뇌관 있죠. 여기 아래 제일 작은 부분 뇌관, 요 포유류의 뇌라고 하죠. 체온 조절하고 인간의 심장이 박동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작용하는 뇌. 그리고 이 가운데가 포유류의 뇌예요. 포유류는 감정이다. 포유류의 뇌. 그리고 우리 포유류죠? 그리고 위에 이제 우리 전두엽이랑 대뇌, 소뇌 이렇게 큰 부분은 인간의 뇌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포유류의 뇌라고 하고 이 변형계라고 하는 후각의 기능을 하는 이 변형계 자체에서 감정과 기억에 대해 관할을 해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래 자율신경계 에도 전달이 되죠. 또 편도체, 해마 이런 것들이 어떤 기억이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저장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딱 맡았을 때 어떤 기억이 떠올라.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어떻게 어, 자율신경계까지 감정, 기억, 호르몬, 자율신경계까지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몸에 그냥 향기 맡으면 이게 그냥 왠지 기분이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세포 단위까지 안에 들어가죠. 혈액에도 들어가고 뇌 안에도 들어가는 게 에센셜 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의 분자가 너무 작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2급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기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셀프루스트의 책에 보면 그 아이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마들렌
엄마가 구워줬던 마들렌. 그 마들렌을 먹으면서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맡았을 때 그 향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도 떠오르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그 책의 저자 프루스트의 이름을 따서 프루스트 효과라고 합니다. 저는, 음, 로만 캐모마일 향 좋아하시나요? 로만 캐모마일? 네. 로만 캐모마일 향 맡으면, 어, 끊겨서 들리나요? 잘 들리시나요? 음, 혹시, 네, 네. 들려요. 음, 네. 어, 그, 로만 캐모마일 향을 맡으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 떠올라요. 어, 어렸을 때 먹었던 프렌치파이 사과 맛. 프렌치파이 사과 맛에 잼이 되게 많은 가운데 딱 먹으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로만 캐모마일 향을 맡았을 때, 프렌치파이 사과?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로만 캐모마일이.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캐모마일이 케미라고 하는 게 땅의 사과라는 뜻이라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캐모마일 향을 맡으면서 너무 싫어하는 분이 있다는 거. 나는 이렇게 좋은데. 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맛있는 과자를 먹었을 때 그 향이랑 이게 연결이 되면서 저에게는 로만 캐모마일 향 되게 행복하게 맡을 때마다 그런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연결되는 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걸 포스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는 이 향기는 우리의 감정과 그게 연결지죠. 그래서 이 향기 메커니즘은 감정과 정서적인 행동, 그리고 자율신경, 우리 내분 비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아까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사장님이 의식,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향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인 거죠.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하거나 어떤 뭐 MBTI를 하던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대로 그걸 적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생각, 우리 뇌, 아까 얘기했던 그 생각이 한번 필터링을 하잖아요. 미세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기보다는 그게 쉽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근데 약간 내가 바라는 나, 남들이 이렇게 나를 봤으면 좋겠는 나로 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 검사할 때는 그런 오류를 줄이려고 문제를 뭐 100문제, 1000문제 내긴 하잖아요. 근데 이 향기는 어떨까요? 맞는 순간 즉각적으로 내가 좋다, 싫다라고 느끼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영역, 내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사계절이 나눠져 있으면서 굉장히 기후변화가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몸이 적응하기 굉장히 힘든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양식도 먹고 또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모든 사람한테 그 어떤 특정 음식이 좋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땡기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땡겨. 그럼 그게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무의식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향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향을 맡으면서 그 향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거꾸로, 어, 내 상태가 아주 이렇구나, 오늘 이렇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네, 아로마 팁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다 섞여서 다들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다들 섞어놨고, 이 감정 오일을 통해서 오늘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로마에 대한 기본, 이것만으로도 좀 할 수 있게끔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식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게 이 아로마 테라피고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추출 부위별로 에센셜 오일의 효능이 좀 달라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2급 하시고 1급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심리적으로도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식물의 뿌리, 뿌리가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식물에서 뿌리의 역할은 뭘까요? 식물에서 뿌리의 역할. 영양분을 어떻게 하죠? 식물은 맞아요. 그라운딩, 흡수. 뿌리가 땅 속에 쭉 들어가서 땅에 있는 미네랄을, 그죠? 땅에 있는 미네랄 영양분을 뿌리가 그 어떤 효과를 통해서 흡수시키죠. 그게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원기 회복이 되죠. 잘 먹는 거니까. 그리고 또 뿌리가 없으면 어때요? 뿌리가 땅속 깊이, 그죠? 그 땅속 깊이 잘 파고들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그걸 그라운딩이라고도 하고 정신 강화 부분. 식물하고 사람의 이전을 보면 거꾸로 하면 딱 맞아요. 인간의 팔다리가 필요 없다 생각하고 거꾸로 돌리는 식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머리카락에 우리가 거꾸로 우리를 매달아 놓는다고 하면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뿌리처럼, 단털처럼. 신경계에 굉장히 좋은 게 뿌리죠. 그 대표적으로 생강, 그리고 베티버, 뿌리가 2m까지 가는 베티버라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원기 회복, 신경계에 좋고 정신 강화에 좋다. 자, 그러면 어, 심리적으로는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뿌리는 뭐에 좋을까요? 심리적. 뿌리는 잘 흡수하는 거, 잘 받아들이는 거, 좀 열려 있는 거, 그렇죠? 끌어당기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잘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또, 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줄기. 줄기는 어떨까요? 줄기는 식물이 생존을 위해서 뿌리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쫙 빨아 올려서 잎에다, 각 기관에다가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줄기 그 오일들은 어때요? 아주 얇은 채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채관들이 이 줄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계에 굉장히 좋죠.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고, 우리 비뇨생식기가 방광이나 전립선 굉장히 얇은 관을 통해서 물이 지나다니잖아요. 혈관도 그렇고. 그래서 비뇨생식기에도 굉장히 좋고, 줄기 같은 경우는 우리 뼈대예요. 척추. 그래서 근골격 강화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인 오일이 샌다루드, 무다우드 이런 것들.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본다면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것을 잘 전달하는 소통이에요, 소통. 어, 전달이 잘 되는 소통 능력. 유도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굉장히 잘 되고, 유연하고, 잘 전달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영양분을 가지고 이제, 음, 잎, 잎이 났어요. 이 잎은 광합성을 하죠. 잎은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 잎은 식물이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탄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로 호흡기에 굉장히 좋죠. 페퍼민트 맡으면 코가 뻥 뚫리고 유칼립투스도 그렇고 호흡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이파리 오일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뿌리 줄기에서 빨아들인 영양분을 가지고 빛이랑 광합성을 해서 새로운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면역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 면역의 그 기능이 있잖아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 그 외부적인 변이. 그것을 좀 창조성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페퍼민트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가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창조성이랑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폈어요. 꽃은 생식이죠. 나무는 혼자 생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향기로 벌과 나비를 이제 오게끔 꼬셔서 수분을 해서 생식을 합니다. 생식이 좋다는 얘기는 피부, 호르몬, 감정 조절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로즈, 자스민, 네돌리, 뭐 이런 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꽃은 심리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어, 잎이 굉장히 많아요. 잎이 무수히 많은데 꽃은 몇 개 피죠? 이파리 수만큼 피진 않아요. 이 어떤 생각을 흡수해서 잘 전달을 해서 많은 생각들이 막 피어나요. 생각들이 막 나요. 수많은 생각들. 그 수많은 생각들이 이파리라고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무언가가 결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 그걸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선택적으로 피는 거. 그게 이제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선택되고 내가 어느 정도 걸러진 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열매는 꽃이 떨어지고 이제 열매가 맺혀요. 열매는 신체적으로는 나무에게 신체적으로는 어, 자기 자손을 씨앗 굉장히 중요한 씨앗을 보호해주고 있죠. 이, 이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이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동물이 그 향을 맡고 와서 이걸 먹고 저기 멀리 가서 배설을 해줘서 또 새로운 자기 자손이 나야지 얘는 성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들을 보면 오렌지나 이런 감귤류 껍질류들은 향기가 굉장히 좋죠.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동물들이 와서 먹었을 때 소화가 빨리 돼야겠죠. 소화가 빨리 안 되고 뱃속에서 오래 있어서 씨앗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굉장히 좋고 디톡스에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열매 씨앗 같은 것들은 해도 디톡스가 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감귤류에는 뭐 레몬, 오렌지, 베르가몬 엄청 많고 열매 씨앗은 주니퍼베리, 뭐 블랙페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수많은 창조적인 생각과 어떤 것들에서 결정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모든 다 하지만 생각으로만 결정하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다 이게 맞는데 감정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죠. 선택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어떤 그런 것이 꽃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서 결국 무언가가 수렴이 된다. 하나로 그 열매이고 그게 씨앗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요 정도 아로마 트리를 식물의 수출 부위 그리고 그 식물에서 필요한 그 효능과 인간에게도 비슷하게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어떤 효능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과 심리적인 것들로 우리가 좀 붙여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어디서 나온 이론이냐 어떠냐라고 물으시기보다는 아, 우리가 어떤 걸 관점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저희 20분 정도 남았어요. 감정오일 체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어, 가능하면 해석 방법은 제가 그 차트 해석법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시고 해석법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또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테라 감정 오일 체계는 오일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분 조절 시스템, 이 무드 매니지먼트가 4종이 있어요. 밸런스, 세레니티, 엘리베이트 에센스,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션으로 갖고 계시죠? 엘리베이트 에센스로 리뉴얼 했습니다. 그리고 시트러스 블리스, 이 네 가지 큰 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분 조절 시스템이고요. 도테라에서 나오는 이모셔널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6종 세트로 나오는 제품은 패션, 모티베이트, 치어, 포기브, 피스필, 콘솔 이렇게 6가지예요. 원래는 감정 아로마는 도테라에서 이 6가지를 개발했어요. 그 어떤 오일 회사도 이런 감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루는 오일을 개발하진 않았어요. 신체에 대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 도테라가 감정 오일을 개발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요즘은 또 다양하게 많이 나오지만 정말 독보적이고 최초이기도 하죠. 음. 그리고 이 네 가지 기분 조절 시스템은 도테라에서 이게 기분 조절을 해요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저희 그룹의 서운 사장님께서 만드신 책이에요. 이 아로마 테라피 감정 오일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매칭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해석법의 체계는 서운 사장님이 세우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 큰 거 네 개, 작은 거 여섯 개를 가지고 있고, 이 기분 조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 일상과 관계된, 우리의, 심리, 의 불균형에 대한 거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말 감정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분 조절 시스템은 거의 우리 일상이나 뭐 신체랑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변하진 않는데, 이 이모셔널 육종은 향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좀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음, 경우가 많아요.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감정 오일은 여러분 성격이나 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최근에 일주일, 하루, 아니면 몇 시간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 이거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7년 넘게 해보니까, 어,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모선미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약간 성향적인 부분도 나오더라. 약간 성향적인 부분이 나오더라. 하지만 그 이후에 할 때는 좀 다이나믹하게 바뀌죠. 사람이 익숙한 향이라든지 익숙한 선호도에 대해서 좀 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맨 처음에 최초로 할 때는 좀 성향도 보일 수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거는 성향이 전혀 아니야. 그냥 지금 상황이야. 라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이제 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성향도 조금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기분 조절 시스템이 좀 그랬던 것 같고, 감정은 이슈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무드 오일 같은 경우, 무드는 우리 육체와 감정이 다좀 섞여 있는 부분이죠. 몸이 아파도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또 감정 상하는 게 있어도 기분은 되게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도테라의 감정 오일이 지향하는 거는 어떤 우리의 상황이 무조건 하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다운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감정의 중심선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 재미가 없다, 삶이. 다이나믹하다가 삶이 좀 재미가 없다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재미없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감정은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생각과 창조성은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분 조절 오일들은 막 들뜬 감정은 조금 잡아주고 처진 거는 좀 올려주고 그런 중심점으로 모아준다고 합니다.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우리가 엘리베이터 에세스 얘기할 때 많이 다운됐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불안, 이거 화나는 거, 이런 동반을 하죠. 세레니티, 스트레스 에너지 밸런스, 그리고 육체적 피로는 스트레스 얘기를 하는데 이 육체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중심으로 모아주게끔 하는 시스템이 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 상황에 이 사람이 몸이 지금 좀 피곤하시군요. 아, 정신도 좀 피곤하시군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또 우리가 안내해 드릴 수 있고, 그런 거죠. 감정 오일을 해석을 한 다음에 감정 오일 향수도 만들지만 이 사람의 기분 조절 시스템, 그 무드에 따라서는 이분에게는 호르몬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분에게는 수면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분은 스트레스 관리,
팔터치 같은 거, 이분은 영양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저희가 제안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 ADHD라든지 그런 우울증약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렇게 먹으면 어때요?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가져갈 수 있는 애 있잖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어, 저는 알러지 약만 생각해도 비염약을 먹으면 좀 완전히 좀 다운이 되죠. 근데 그 다운이 내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어때요? 완전히 이렇게 눈이 안 떠지게끔 그렇게 돼요. 딱 건강하고 행복한 중심점으로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게 현대의학 그 약의 단점이잖아요. 굉장히 강력하고 과도한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분 조절 오일 같은 경우는 이 감정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 너무 불안해. 막 들썩들썩해. ADHD 어떤 약을 먹었고, 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부작용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살이 굉장히 많이 찌고 아무것도 못하고 몸을 안 움직이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중심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중심점. 그래서 불안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무기력으로 가거나 너무 처지는 거에서 몸의 피로에서 정신 피로로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적으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세렌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신적 몸도 짜증이 나고 감정적으로도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 좀 중심을 잡아주는 거. 밸런스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은 처진다기보다는 완전 쪼이는 상황에서 이게 스트레스 밸런스는 일에 대한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그걸 중심으로 잡아주는 몸도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게 우울감일 수도 있고요 조금 섬세한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중심으로 그다음에 스트레스 블리스 이거는 수면 부족 그리고 심신 몸의 피로예요. 그 무기력과 몸의 피로를 중심으로 가져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분 조절 시스템입니다. 내가 지금 뽑았을 때 저는 스트레스 블리스하고 밸런스가 1번, 2번 왔는데요. 스트레스 블리스 향 맡는데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요즘 제가 막 5시, 6시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오늘은 오전에 6시에 조찬 모임 줌 미팅 했고 책 보고 아침에 이제 애 학교 들어가지고 와서 음, 또 픽업하고 강의 자료 만들고 오늘 그랬거든요. 그 몸이 또 오후 자기 직전이기 때문에 또 피곤하기도 하죠. 그리고 밸런스는 오늘 정말 어, 이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계속 신경 썼기 때문에 아 내가 스트레스 블리스랑 밸런스가 앞에 올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기분이 이렇게 막 뭔가 활동을 하는데 우울하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지금 짜증 신경질 안 나고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세레니티가 아니라 저한테 필요한 건 밸런스랑 시트러스 블리스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향을 맡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점으로 보아주는 것이 감정 오일, 노트라이센션 오일의 특징이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떤 오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하나하나 볼 때 세세하게 보면서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세레니티는 보면 다 진정에 좋은 오일들이죠. 꽃 오일들, 그리고 마주람. 시트러스 블리스는 활력이 있는 그래서 시트러스 오일들의 바닐라 에센스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우드, 스트레스 좋은 우드 오일들, 좀 진정에 좋은 것들. 그리고 일랑일랑 오스만투스 굉장히 고급진 오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구성이 이 오일 하나하나당 정말 디테일하게 블렌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 그 클래스 하면서 저희가 요 것들을 두 가지씩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한번 미리 예습으로 좀 읽어보세요. 제가 짧게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기분 조절이라고 했던 거는 신체와 연결되어서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또 몸이 아프고 그런 연결성을 말씀드렸고 밸런스 웨이브는 일에 대한 포커스,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이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세레니티는 좀 내가 예민하고 좀 짜증이 나고 내가 좀 날카롭고 이런 거예요. 이걸 성향적으로는 좀 레이더가 발달한 사람이라고도 해요. 남들은 다 모르지만 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 눈에 들어오고 눈치가 빠르고 다 캐치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피곤하겠죠. 연예인들이 세레니티적이기도 하고요. 스트러스 블리스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몸이 피곤한 거. 그리고 엘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섬세함. 그리고 약간 좀 다운돼 있어도 끌어올리고 싶고 이런 키워드를 생각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어, 6가지 오에 대해서는 이거는 요가에서 보는 차크라와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 피스필이라고 하는 향은 생존에 대한 거예요. 기존에 우리에게 생존은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는 거, 사자에게 잡혀먹는 거 이런 두려움이었다면 현대인들에겐 돈이에요. 그리고 취준생에게는 취업할 수 있느냐,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가 오늘은 나보고 혼자 자라고 하면 어떡하지? 모든 사람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종류가 다 다른 거죠. 연령대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보통 우리 성인들에게는 생존이 인간이나 보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 포기브 오일은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의 사건이 있는가? 어떤 이 트러블이나 이슈가 있는가? 저는 포기브가를 두 번째로 놨지만 사실은 1번인 것 같아요. 훨씬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어서 그런 인간관계에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모티베이트와 패션은 변화와 방향성이에요. 모티베이트는 변화를 모색하는 거, 삶의 변화. 이렇게는 안 되겠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패션은 열정입니다. 어, 변화를 실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변화는 바라고 머리는 돌아가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 열정은 진짜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런 열정으로 있는 것이냐, 라는 키워드고, 치어, 치어와 콘솔은 친구예요. 나를 즐겁게 외향적으로 격려해주냐, 아니면 잔잔하게 내 마음을 읽어주느냐, 라고 하는 타이틀은 좀 있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보내드린 그 해석 차트를 보시면, 어, 이렇게 감정오일 해석을 할 때 앞에 그 기분 오일 앞에 2개, 그리고 감정 오일 앞에 3개가 있으면 그 앞에 거에 대해서만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읽어보고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게 이제 숙제예요. 그 해석지를 보고 내 감정에 대해서 읽어보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래서 매주 내 감정에 대해서 감정 오일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해석지를 보고 내가 들었던 생각, 그리고 또는 내가 들었던 감정에 대해서 오픈 채팅에 올려주는 게 한 가지 숙제고 또 한 가지는 그 누구여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인간관계가 너무 좁으면 매주 남편을 해도 돼요. 매주 내 아이나 옆 사람 해도 되고요. 타인에게 감정의 향을 맡게 한 다음 그 해석지를 보고 읽어주세요. 앞에 2개, 앞에 3개. 그리고 그분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었는데 너는 어떤 것 같아? 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감정 호의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지를 보고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주신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올리는 게 숙제입니다. 매주 과제예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딱 10시예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어,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하신 사항 있을까요? 어, 네. 그러면, 감정모임 일주일에 네, 몇 개 해서 올리면 돼요? 두 개인데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다른 사람 거. 사실은 하루에 두 개라고 하고 싶지만 다들 도망가실 것 같아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요. 당연히 선물이 있겠죠? 선물이 뭔지 공개, 뭐 감정을 한 세트 줄 줄 알아요? 숙제 제일 열심히 한 사람? 이모셔널 6종. 너무 많은데, 새 거. 선물 주게, 당연히 선물 드리겠죠? 그러니까 감정 오일을 해보시고, 해석을 틀린 게 전혀 없어요.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뒤에서 해석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하는 방법을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기계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상황과 전인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탐색을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해보고,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이 해석집에 나와 있지 않은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어, 케이스들을 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네. 감정 호일이 이제 그 9월 LRP로 돌리실 분들은 9월 LRP로 돌리시고 밀린 숙제를 열심히 해주세요. 네. 오픈 카톡에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음, 맞습니다. 오픈 카톡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거 언제든 오픈 채팅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녹화본은 미리 말씀 주신 분들한테 제가 개인톡으로 전달 드릴 거고 앞에 오늘 했던 내용 강의 자료는 제가 PDF로 해서 오픈 채팅에 공유 드릴게요. 외부에 돌리지 마시고 별건 없지만 여러분들 잘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증샷을 한번 찍을 건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얼굴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뭐 얼굴이 안 되시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인사를 활기차게 인사를 활기차게 하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이걸 포스트잇을 잘 해야 될 텐데. 한 번 더. 되겠다.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막 움직이면은, 어, 그러니까 손은 흔들지만, 웃고는 있지만, 얼굴 표정을, 본인의 얼굴을 최대한 예쁘게 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